네, 안녕하세요. 유네니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 마름돌 출판사에서 신간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새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자 이렇게 짤막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저로 이번에 새로 나온 저희 책 표지고요. 제목은 생각이 만든 감옥.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탈출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 밀고 있는 미국의 신비주의 철학자 그 맨리 피 홀입니다. 이번이 저희 8번째 책인데요. 그중 벌써 이제 맨리 피 홀 씨의 5번째 책을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그 네이버 카페, 저희 유네니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네이버 카페에서 대문에 있는 이미지를 캡처한 것입니다. 보다시피 이번이 그 저희 8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 저희 첫 번째 책 릴루 마세의 내 인생이자가 출간된 이후로 벌써 이제 8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출간한 8권의 책 중에서 저희가 두 번째 냈었던 책 파워 오브 러브는 얼마 전에 이제 절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네. 지금 오른쪽에 저희 카페 주소 있고 그 저희 유튜브 채널 주소도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가입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다 보면은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이제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는데 오늘은 좀 10분 이내로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쓸데없는 말 안 하면 더 짧아질 텐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책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 이번이 벌써 이제 5번째 책인데요. 매니 POC가 이제 지은 책들 중에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책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생전에 진행했었던 여러 강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은 것이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작년에 냈었던 그 별자리 심리학 책도 그 이제 총 5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개는 그 5파트 중에서 4개는 이제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종의 그 맨리 POC 강연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슷한 주제로 이제 3편의 강의를 이렇게 하는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나중에 구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총 3개 파트로 되어 있고 각각의 파트가 하나의 강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편의 강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 강의는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와 해법. 이 두려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안고 이제 살아가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 우리가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 중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두려움이고, 뭐 저도 뭐 때로는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혀서 뭐 이제 온몸이 마비되고 뭐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만은, 이 두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움에 그 시달리고, 그 경우에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가지지 않아도 될 이런 두려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강연에서는 이 두려움의 원리, 그리고 개념, 실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 원래 제목은 Basic Fears and How to Correct Them. 그 이제 두려움의 이제 기본적인 요소,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법, 뭐 이런 것 의미가 되겠죠. 지금 보다시피 1959년 2월 1일에 진행했었던 강연입니다. 그리고 이 강연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보시다시피 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조그만 소책자로 이렇게 발간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식 책이라기보다는 책자에 가깝기 때문에 좀 표지는 보다시피 약간 이렇게 뭐 약간 허접한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Lectures on Personal Growth by Manly P. Hall, 그죠? Personal Growth, 우리의 성장이라는 거죠.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맨리 아저씨가 여러 그 편의 강연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시리즈 중에 한 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첫 번째 그 섹션, 첫 번째 파트를 이제 두려움의 실체와 해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여기 지금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한 문장을 한번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아주 적절한 것 같아서요. 자,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위험한 이유는 해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진짜든 아니면 가상이든 또는 허상이든 간에 어떤 일 때문에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한 인간을 이렇게 갉아먹는 뭐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그 실용적인 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그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해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려버린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상황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실용적인 면에서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상황 속에 깊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 그 어떤 뭐 외부 상황이든 말이죠. 어떤 문제이든 간에 먼 발치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두고 그죠? 객관화시켜서 바라보아야지 어떤 뭐 해법이 떠오르든 말든 할 텐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그 두려움의 실체에 대한 내용을 이 책의 이 첫 번째 섹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많이 10분을 끊으다 보니 말이 좀 빨라지고 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섹션은 이제 죄책감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목은 죄책감에서 깨달음으로 라고 지었고 원래 제목은 Psychic Self-Reproach From Remorse to Realizations. 자, psychic, 심리적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self-reproach. 이 reproach라는 것은 이제 비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 비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증오하게 되죠. 내 자신, 내가 왜 그 바보같이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죽어야, 좀 심한가요?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죽어야 돼. 막 심지어 극단적이면은 그렇게까지 그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죄책감을 유발한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죠? 자, 그래서 from remorse to realizations. 이 remorse라는 단어는 그 후회, 회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죄책감으로 해석을 했고 이 역시 이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이 죄책감에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마비되는 것고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정신도 마비돼가지고 그 말하자면 늪에 빠져가지고 어떤 함정 같은 데 빠져서 계속 허우적만 됩니다. 아무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가 우리가 어쨌든 뭐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뭐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요인이 이 두려움과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섹션에서도 이 죄책감의 실체, 이 원리, 죄책감이 생기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물론 늘 그렇듯이, 모든 일이 그렇듯이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섹션 역시 1960년 6월 5일에 진행되었었던 강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섹션 역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소책자의 형태로 이제 발간이 되었습니다. 네. 역시 Lectures on Personal Growth, 그죠? 그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매니 피올의 강연 시리즈 중에서 이제 나왔었던 겁니다. 역시 이 두 번째 섹션에서 이제 한 문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문장 한번 이제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일은 삶을 체험하면서 배운 것도 없고 성장하지도 못한 것, 이것 하나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이유 때문에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매니 피오시 저자가 하는 말은 이 책에서 하는 말은 그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죄책감을 그 가질 만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죠? 그것을 어느 정도 속죄하고 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을 해쳤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한 후에도 그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고 뭐 내가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자, 그런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뭐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계속 30년 전, 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가지고 역시 이 두 번째 섹션에서도 이 죄책감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비이성적인 감정은 아닌데 이거 충분히 그 죄책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해소하는 방법, 예, 좀 해방되는 방법. 계속 평생 동안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진짜로 죄책감을 가져야 할 일은 배운 것도 없고 성장하지도 못한 것. 네, 이거 하나뿐이라고 이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배운 것도 없고 성장하지도 못했다. 그렇죠? 삶을 살면서 10년, 20년, 뭐 5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없고 성장하지도 못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이 삶이라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낭비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야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두 번째. 그래서 그 첫 번째 섹션에서 이제 키워드가 두려움, 두 번째 섹션의 키워드가 죄책감. 그래서 저희가 부제에다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탈출하기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은 생각의 독재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제는 역시 이거 강연인데 escape from the tyranny of our own thoughts. 자, 나의 생각,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의 독재로부터 벗어난다. escape, 탈출한다는 거고, tyranny 하면 이게 독재라는 뜻이죠. 예.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생각이, 그죠?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그런 것이 우리의 정신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그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나를 지배하는 독재자처럼 이제 군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요즘은 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만은 뭐 여러 이제 그 자체 제작 동영상 이렇게 연재를 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이제 내면의 세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죠? 이제 이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우리가 이제 팔, 다리,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도 하나의 일종의 도구잖아요. 그죠? 육신이 있어야지 물질 세상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로 손으로 뭘 만들고, 다리로 이제 움직이고, 이거 다 도구란 말이죠. 근데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신이라는 것도 우리를 구성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실체는 영혼. 그 영혼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하나의 도구인데,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이 생각이, 그죠?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억누르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괴로운 거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독재,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독재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생각이 만든 감옥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저랑 같이 일하는 남기정 선생이 지은 제목인데 아주 잘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몇 서점 관계자들과 지인들에게 이제 그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 제목이 가졌다고 그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이 강연은 이제 책자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고 그 유튜브에 그 오디오 영상으로 이제 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강의, 그 소리만 나오는 그 강의의 내용을 이제 받아 적어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제 이렇게 딱 꾸민 겁니다. 자, 여기서 역시 그 한번 인용한 문장을 좀 길긴 합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날 때부터 비관주의적인 사람은 없다. 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비관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니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그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사실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삶에서 나쁜 경험, 그냥 불쾌한 경험을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뭔가를 얻고 교훈을 얻고 가르침을 얻고 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죠, 계속 삐뚤어져 간다. 자, 그랬을 때 이 생각이라는 독재자,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독재자의 노예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삶의 좋은 면을 모조리 시야에서 차단하고, 그렇죠? 자, 이 세상 굉장히 우울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좋은 것들은 그냥 당연시하고, 그렇죠? 신경 안 쓰고.
그 시야에서 차단해버리고 나쁜 거에만 계속 집착하고, 그죠? 자, 그랬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반복하고, 그죠? 그 어떤 나에게 누구에게나, 그죠? 안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원인이, 그 나쁜 일이 생긴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내가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긴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남 탓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망치고 있다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을 때 비로소 비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사실 저도 이 구문을 읽고 많이 깨달은 바가 많았고, 아, 나도 지금 살아오면서 그랬던 적이 많았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총 3편의 강의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몇 페이지 더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책을 나중에 구입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각 장의 시장마다 그 핵심 주제와 관련된 그 인용문을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용문이 아주 적절하다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짤막하게 여기다 그 슬라이드에 추가했습니다. 이 첫 번째 섹션, 두려움의 실체와 해법. 그죠?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랄프 월도 에머슨, 그 미국의 철학자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면은 사실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죠?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려운 경험이라든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든지, 그죠? 내가 질색인 일, 그런 걸 하기 싫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은 지금 빨리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맨니 아저씨의 그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제 사례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오히려 내가 그 두렵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두려움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그 과제를 내가 그 완수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장애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따라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 죄책감과 깨달음으로 섹션에서 이제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철학자이자 작가인 아인 랜드가 했었던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유 없는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죄책감을 가질 만한 일이다. 네, 이유 없는 죄책감.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 맨니 아저씨도 이 두 번째 섹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일,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100번 그 재생하면서 100번 괴로워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그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다라든지 실수를 저질렀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죄책감을 가지게 됐다라면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배우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뭐 어떤 뭐 형벌에 처해져야 된다라면 뭐 그것 처해지고, 그죠? 달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그거를 이미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100번, 1000번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의 독재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제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 제네릭한,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여가지고 어떤 인용문을 넣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영국의 작가, 그 이자 소설가 C.S. 루이스, 우리에게 이제 그 나니아 연대기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을 바꿀 수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괴롭히는 이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뭐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렇지만 이제 과거는 이제 바꿀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내 인생이라는 스토리의 시작 지점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을 바꿀 수는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내 인생을 새로운 챕터를 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시 시작하자. 자, 그래서 해피엔딩, 끝을 바꿀 수는 있다. 예, 그죠? 내 과거 상태에 내가 옛날에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삼고 계속 그대로만 가면은 해피엔딩이 있을 수가 없지만 지금부터 내가 마음을 바꾸고 지금부터 새로운 스토리를 쓴다, 새로운 책을 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해피엔딩으로 엔딩을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하다 보니까 좀, 말 속도도 빠르고 좀 버벅된 그런 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신간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계속 좋은 책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